고등학교 시절 나는 반에서 가장 조용한 학생이었다. 친구도 많지 않았고 늘 책만 읽고 다녔다. 그런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다. 유나였다. 야, 냄새나는 것 같지 않아? 그녀가 웃으며 말하면 반 아이들도 따라 웃었다. 내 책상은 자주 복도로 나가 있었고 체육복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. 선생님은 모르는 척했다. 나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게 지옥 같았다. 하지만 유나는 늘 당당했다. 예쁘고 인기 많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이다. 졸업식 날 유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학교를 떠났다. 그 뒤로 나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었다. 10년 후 나는 중견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. 힘들게 공부했고 누구보다 악착같이 버텼다.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. 민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었다.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.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. 결혼 후에도 가끔 악몽을 꿨다. 교실에서 혼자 서 있는 꿈, 누군가 웃고 있는 꿈. 그럴 때마다 민수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. 어느 날이었다. 회사 회식 자리에 신입 직원의 가족들이 초대되었다. 나는 사람 많은 자리가 불편했지만 부사장인 민수의 부탁으로 참석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보았다. 유나였다. 그녀도 나를 알아봤다. 하지만 놀랍게도 조금의 미안함도 없어 보였다.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. 어머, 너 맞지? 나는 얼어붙었다. 유나는 명품 가방을 만지며 자랑스럽게 말했다. 우리 남편 여기 팀장이야. 엄청 인정받고 있어. 그리고 내 남편을 보더니 웃었다. 근데 너 남편도 여기 다녀? 신기하다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손끝이 떨렸다.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. 화장실에 숨어 울던 날, 급식실에서 혼자 밥 먹던 날,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밤들. 회식이 끝난 뒤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.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? 나는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.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. 왜 말 안 했어? 지나간 일이니까.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. 나는 아직도 아팠다. 며칠 뒤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. 유나의 남편이 관리하던 팀에서 이상한 계약들이 발견된 것이다. 거래처 리베이트, 허위 비용 처리, 그리고 직원 실적 조작까지. 회사는 조용히 조사에 들어갔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나였다. 그녀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늘 자랑만 하고 다녔다. 우리 남편은 곧 임원 될 거야. 능력 있는 남자는 다르다니까. 하지만 조사 결과는 심각했다. 결국 그녀의 남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. 그날 밤 유나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다. 혹시 내 남편이 회사에 말한 거야?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.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. 아니, 그건 사실이었다.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회사가 스스로 밝혀낸 일이었다. 하지만 유나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. 너 아직도 그때 일 가지고 그래? 애들도 다 장난이었잖아.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이 떨렸다. 장난. 그녀에게는 장난이었다. 하지만 나에게는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만큼의 상처였다. 며칠 후 유나의 남편은 회사에서 퇴출되었다. 사내 공지도 조용히 올라왔다. 그날 퇴근길 나는 회사 건물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유나를 보았다.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.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작게 말했다. 미안하다. 처음 듣는 사과였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차분했다. 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. 난 내가 벌받길 바란 적 없어. 그냥 내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한 번쯤은 알아줬으면 했어. 유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.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. 이제 조금은 괜찮아?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. 10년 동안 마음속에 갇혀있던 교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다. 응.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
편하게 웃을 수 있었다. 日本語で内容をしっかり理解してみましょう。高校時代、私はクラスで一番静かな生徒だった。友達も多くなく、いつも本ばかり読んでいた。そんな私を理由もなくいじめる人がいた。ユナだった。ねえ、なんか臭くない？彼女が笑いながらそう言うと、クラスの子たちも一緒に笑った。私の机はよく廊下に出されていて、体操服はゴミ箱に捨てられていた。先生は知らないふりをしていた。私は毎日学校へ行くのが地獄のようだった。でもユナはいつも堂々としていた。可愛くて人気もあり、勉強もできたからだ。卒業式の日、ユナは友達に囲まれて笑っていて、私は静かに学校を去った。それ以来、私は人を簡単に信じられなくなった。10年後、私は中堅 IT 企業で働いていた。必死に勉強して、誰よりも必死に耐えて生きてきた。そして今の夫と出会った。ミンスは初めて、私の話を最後まで聞いてくれた人だった。今まで本当にからかったんだね。その言葉を聞いたとき、私は初めて泣いた。結婚した後も、時々悪夢を見た。教室で一人立っている夢、誰かが笑っている夢。そんな時ミンスは、静かに私の手を握ってくれた。ある日のことだった。会社の飲み会に、新入社員の家族たちが招待された。私は人の多い場所が苦手だったが、副社長であるミンスに頼まれて参加した。そしてそこで、信じられない顔を見た。ユナだった。彼女も私に気づいた。しかし驚いたことに、少しも申し訳なさそうではなかった。むしろ明るく笑いながら言った。あれ、あなたでしょ。私は凍りついた。ユナはブランドバッグを触りながら、自慢げに言った。うちの夫、ここのチーム長なの。すごく評価されてるのよ。そして私の夫を見て笑った。でもあなたの旦那さんもここで働いてるの。不思議。私は何も言えなかった。指先が震えた。高校時代の記憶が一気によみがえってきた。トイレに隠れて泣いた日、食堂で一人でご飯を食べた日、死にたいと思った夜たち、飲み会が終わった後、ミンスが静かに聞いた。あの人がその人なの。私はしばらく黙った後、うなずいた。ミンスの表情が硬くなった。どうして言わなかったんだ。もう過ぎたことだから。でも、本当は違った。私はまだ苦しかった。数日後、会社内部の監査が始まった。ユナの夫が管理していたチームで、不審な契約が見つかったのだ。取引先からのリベート、虚偽の経費処理、さらに社員の実績操作まで、会社は静かに調査を始めた。しかしもっと驚いたのはユナだった。彼女は夫が何をしているのかも知らないまま、人前でいつも自慢ばかりしていた。うちの夫はもうすぐ役員になるの。できる男は違うのよ。しかし調査結果は深刻だった。結局、彼女の夫は、懲戒委員会にかけられた。その夜、ユナから初めて連絡が来た。もしかしてあなたの夫が会社に行ったの？私はしばらく画面を見つめた。そしてゆっくり返信した。違う。それは本当だった。ミンスは何も言わなかった。会社が自ら明らかにしたことだった。しかしユナはメッセージを送り続けた。あなた、まだあの時のこと気にしてるの？みんなただの冗談だったじゃない。私はその文章を見て手が震えた。冗談。彼女にとっては冗談だった。でも私にとっては、人生そのものを壊すほどの傷だった。数日後、ユナの夫は会社から追放された。社内通知も静かに掲載された。その日の帰宅途中、私は会社の建物の前で、
一人で立っているユナを見た。昔のような華やかな姿ではなかった。彼女は私を見ると小さく言った。ごめん。初めて聞く謝罪だった。でも不思議なことに、私の心は穏やかだった。私は彼女をしばらく見つめていった。私はあなたが罰を受けてほしいなんて思ったことはない。ただ私の苦しみが冗談なんかじゃなかったって、一度くらいは分かってほしかった。ユナは最後まで顔を上げられなかった。家に帰る道、ミンスが私の手を握った。もう少しは大丈夫。私は空を見上げた。10年間、心の中に閉じ込められていた教室が、少しずつ遠ざかっていく気がした。そして本当に久しぶりに、心から笑うことができた。もう一度韓国語で聞いてみましょう。고등학교 시절 나는 반에서 가장 조용한 학생이었다. 친구도 많지 않았고 늘 책만 읽고 다녔다. 그런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다. 유나였다. 야, 냄새나는 것 같지 않아? 그녀가 웃으며 말하면 반 아이들도 따라 웃었다. 내 책상은 자주 복도로 나가 있었고 체육복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. 선생님은 모르는 척했다. 나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게 지옥 같았다. 하지만 유나는 늘 당당했다. 예쁘고 인기 많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이다. 졸업식 날 유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학교를 떠났다. 그 뒤로 나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었다. 10년 후 나는 중견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. 힘들게 공부했고 누구보다 악착같이 버텼다.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. 민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었다.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.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. 결혼 후에도 가끔 악몽을 꿨다. 교실에서 혼자 서 있는 꿈, 누군가 웃고 있는 꿈. 그럴 때마다 민수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. 어느 날이었다. 회사 회식 자리에 신입 직원의 가족들이 초대되었다. 나는 사람 많은 자리가 불편했지만 부사장인 민수의 부탁으로 참석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보았다. 유나였다. 그녀도 나를 알아봤다. 하지만 놀랍게도 조금의 미안함도 없어 보였다.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. 어머, 너 맞지? 나는 얼어붙었다. 유나는 명품 가방을 만지며 자랑스럽게 말했다. 우리 남편 여기 팀장이야. 엄청 인정받고 있어. 그리고 내 남편을 보더니 웃었다. 근데 너 남편도 여기 다녀? 신기하다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손끝이 떨렸다.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. 화장실에 숨어 울던 날, 급식실에서 혼자 밥 먹던 날,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밤들. 회식이 끝난 뒤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.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? 나는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.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. 왜 말 안 했어? 지나간 일이니까.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. 나는 아직도 아팠다. 며칠 뒤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. 유나의 남편이 관리하던 팀에서 이상한 계약들이 발견된 것이다. 거래처 리베이트, 허위 비용 처리, 그리고 직원 실적 조작까지. 회사는 조용히 조사에 들어갔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나였다. 그녀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늘 자랑만 하고 다녔다. 우리 남편은 곧 임원 될 거야. 능력 있는 남자는 다르다니까. 하지만 조사 결과는 심각했다. 결국 그녀의 남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. 그날 밤 유나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다. 혹시 내 남편이 회사에 말한 거야?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.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. 아니, 그건 사실이었다.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회사가 스스로 밝혀낸 일이었다. 하지만 유나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. 너 아직도 그때 일 가지고 그래? 애들도 다 장난이었잖아.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이 떨렸다. 장난. 그녀에게는 장난이었다. 하지만 나에게는
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만큼의 상처였다. 며칠 후 유나의 남편은 회사에서 퇴출되었다. 사내 공지도 조용히 올라왔다. 그날 퇴근길, 나는 회사 건물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유나를 보았다.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.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작게 말했다. 미안하다. 처음 듣는 사과였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차분했다. 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. 난 내가 벌받길 바란 적 없어. 그냥 내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한 번쯤은 알아줬으면 했어. 유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. 집으로 돌아가는 길,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. 이제 조금은 괜찮아?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. 10년 동안 마음속에 갇혀있던 교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다. 응.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웃을 수 있었다. 物語に出てくる韓国語の単語です。聞いて読んでみましょう。 왕따, 괴롭히다, 교실, 복도, 체육복, 쓰레기통, 졸업식, 악몽, 회식, 명품 가방, 떨리다, 상처, 침묵, 감사, 계약, 거래처, 허위, 조사, 징계위원회, 퇴출되다, 사과, 장난, 인정받다, 남편, 아내, 퇴근길, 고통, 용서, 눈물, 웃다,